네, 수의학과 1학번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료정보학 제13주차 과제 비만인 환축에 대한 비만의 정의, 비만의 예방, 비만의 치료, 비만의 진단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의료정보학 제13주차 과제 비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만의 병이론이 원인을 알아보고 비만의 기준 및 진단, 비만의 치료법, 비만의 예방법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이란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에 의한 임상 증후군으로서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질 시를 대비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면 이를 모두 배출하지 않고 체내의 일부 저장이 되는데 장기간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 몸에 너무 많은 지방이 축적됐을 경우 이를 비만이라 부릅니다. 사람의 경우 살이 찌는 것과 비만임을 인지할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스스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비만의 기준과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무조건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인 것은 아닙니다. 비만은 최적의 신체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지방의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병적인 상태로 정의되는 만큼 얼마만큼의 체지방이 적당하고 과도한가를 판단할 지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체지방량을 정확히 계측할 방법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첫 번째로 체중의 측정, 두 번째로 신체 충실 지수, 세 번째로 형태 계측법이 소동물 임상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체중의 진단은 이용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며 모든 동물의 검사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체중의 변화는 몸 전체 에너지의 저장 농도의 대략적인 척도를 제공하고 에너지와 단백질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신체 충실 지수는 3을 중심으로 한 5포인트 시스템, 5를 중심으로 한 9포인트 시스템으로 나뉘고 9포인트 시스템에서는 5를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고지방, 밑으로 갈수록 저지방을 뜻하며 한 단계마다 10에서 15%의 정도의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형태 계측법은 간단히 말하면 개체의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벨라인 바디매스 인덱스는 9번째 앞줄 늑골 위치에서 늑골 둘레의 길이와 슬개골부터 발꿈치 윤기까지의 길이인 다리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늑골 둘레에서 다리 지수를 뺀 값을 체지방 평가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에서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길이에 따른 골반 둘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만의 치료법으로는 우선 한축의 시기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임상의로서 알아봐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급여하는 사료의 이름과 제조회사, 그리고 캔인지 사료, 고형분 사료인지인 형태를 알아봐야 하고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양이 급여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며 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사람과 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동물에게 주는 간식 또는 사람 음식의 수와 종류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다른 반려동물이 음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체중, 신체 충실 지수 등을 평가해서 정상 상태와 비교하면 얼마만큼의 체중과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주에 체중의 2%를 넘게 빼서는 안 되므로 목표 체중에 다다르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한 주에 2% 이상 감량하면 체지방보다 제지방의 손실이 크고 이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 중단 후 다시 체중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만이 나가는 에너지의 양보다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더 커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운동을 통해 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늘려주거나 식이 조절을 통해 섭취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섭취하는 칼로리의 80% 정도를 급여하면 매주 0.5에서 2%의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치료보다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는 치료도 어찌 보면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한 방법이므로 예방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식샘 절제술, 간단히 말하면 중성화 수술을 받게 되면 에너지 요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때문에 반려동물이 중성화를 했을 때부터 예방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비만의 위험인자, 중성화 수술, 비활동적인 생활, 부적절한 사료급여와 같은 것들과 비만의 결과, 하부 비뇨기관 질환, 당뇨병, 관절면, 수면 단축에 대해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료급여 상태와 반려동물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씩 체중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의 원인, 비만의 진단 방법, 비만의 치료법, 비만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